웸블리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아스날과 첼시의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경기 리뷰입니다. 1차전에서 한 점 차로 패배한 첼시는 이 경기 리암 델랍을 오른쪽 측면에 기용하였습니다. 델랍은 인카피에를 향한 패스기를 막으면서 마갈량이스를 압박하는데요. 최전방 주앙 페드루는 라이스를 향한 패스기를 막아야 했지만 라이스가 살짝 옆으로 이동해서 패스를 받은 뒤 델랍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카피에에게 원터치로 패스를 내줍니다. 이렇게 되자 기스토가 전진하면서 인카피에를 압박하고 공은 다시 뒤쪽 마갈량이스에게 향합니다. 첼시는 그대로 라인을 쭉 끌어올려서 압박하고 중원을 지키는 주앙 페드루가 케파키퍼를 막기 위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상황. 이때 이미 오른쪽 풀백 기스토가 높게 전진한 탓에 반대쪽 풀백 쿠크레아는 전진을 자제하고 그로 인해 팀버가 자유롭습니다. 케파키퍼에게 패스를 받은 살리바는 침착하게 엔소의 압박을 풀어낸 뒤 완전히 자유로운 팀버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첼시의 압박 패턴을 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전술판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시 첼시의 압박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첼시는 평소처럼 맨투맨으로 압박하지 않고 압박 패턴을 준비하였습니다. 마갈량이스가 공을 잡으면 인카피에를 잡던 델랍이 돌아뛰면서 마갈량이스를 압박하는 게 패턴의 신호탄입니다. 주앙 페드루가 라이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갈량이스의 패스 선택지는 케파밖에 없죠. 케파를 거쳐 살리바에게 공이 넘어가면 첼시 선수 다수가 올라와서 맨투맨처럼 압박하는데요. 이 한쪽 측면에서만 맨투맨이라서 후방에서는 수적 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선 상대의 의도대로 공이 살리바 쪽으로 향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델랍의 압박에도 어떻게든 인카피에에게 공을 집어넣으려고도 하였고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에제가 내려와서 전개를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갈량이스가 공을 잡으면 델랍이 돌아뛰는 압박을 펼치는데요. 지금은 인카피에가 내려와서 마갈량이스의 패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스토가 전진해서 다시 한번 인카피에의 백패스를 유도합니다. 패스를 받은 마갈량이스는 어쩔 수 없이 케파키퍼에게 백패스. 이번엔 압박 이후 기스토가 내려가면서 첼시는 계획대로 쿠크레아가 팀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주앙 페드로의 압박 속에 패스를 받은 케파는 첼시가 원하는 살리바 쪽 패스가 아니라 뒷공간을 향한 롱킥을 선택했지만 이 킥은 마두에케와 하토의 속도 경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산체스 키퍼 품에 안깁니다. 계속해서 같은 패턴입니다. 마갈량이스가 이번엔 델랍이 압박하는 와중에도 과감하게 첫 터치를 잡아놓더니 정말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 인카피에에게 패스합니다. 만약 델랍이 조금만 더 크게 돌아뛰었더라면 아스날의 실점 위기로 이어졌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풀어내면서 전진에 성공합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델랍의 돌아뛰는 압박을 내려오는 에제를 활용해 풀어냅니다. 웨슬리 포파나가 뒤늦게 올라와 압박했지만 에제는 자유로워진 인카피에에게 패스했고 이때 라이스는 에제가 비우고 나온 공간을 향해 적극적으로 침투하면서 속공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기스토가 커버하면서 첼시의 수비 성공. 첼시는 이 경기 완전한 맨투맨은 아니었지만 잘 짜여진 압박 패턴을 통해 아스날의 전진을 억제합니다. 지금은 이전 장면들보다 지공전개에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마갈량이스가 패스를 받았는데 델랍의 기본 수비 위치가 낮았기 때문에 경기 내내 시도하던 돌아뛰는 압박이 나오긴 힘듭니다. 주앙 페드로는 이 경기 자신의 역할은 중앙을 지키는 거지 마갈량이스를 압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갈량이스를 내버려둡니다. 여유가 있는 마갈량이스는 고개를 들어 침투하는 마르티넬리를 확인하고는 뒷공간을 향해 예리한 왼발킥을 찌릅니다. 기스토가 마르티넬리보다 앞서 있었지만 어느샌가 마르티넬리가 공을 받으면서 만든 좋은 기회. 기스토가 끝까지 따라가 슈팅 블락에 성공합니다. 양팀이 전반전 시도한 6개의 슈팅 중 지금 이 슈팅만이 0.1이 넘는 기대 득점 값을 기록하였습니다. 첼시는 전방 압박을 통해 기회를 만들진 못했지만 최소한 아스날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합산 스코어에서 뒤져있기 때문에 결국 득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후반전입니다. 60분이 되자 첼시는 포백으로 전환하면서 평소처럼 강한 맨투맨 압박을 펼칩니다.
이제 인카피에가 공을 받으면 귀스토는 고민하지 않고 높게 올라와서 백패스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젠 마갈량이스를 주앙 페드루가 압박하면서 첼시의 완전한 맨투맨 압박입니다. 패스가 케파 키퍼에게 향하자 주앙 페드루가 돌아뛰면서 케파를 압박하고 아스날은 맨투맨을 풀어내는 정석적인 패턴을 시도합니다. 수비 맨디가 내려와 패스를 받은 뒤 마갈량이스에게 원터치 패스를 돌려놓는 형태인데요. 하지만 안드레이 산투스의 강한 밀착 수비에 패스가 빗나가면서 첼시가 전방 압박에 성공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다시 아스날이 소유권을 따내자 첼시는 맨투맨 압박. 마땅한 패스 선택지가 없는 마갈량이스는 과감하게 앞으로 터치를 잡으면서 전진을 시도하지만 전반과는 달라진 주앙 페드로의 강한 압박 이후 경합에 매우 불안하게 롱킥을 처리합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시도한 이 킥은 쿠쿠레야에게 향하면서 첼시의 전방 압박은 또다시 성공했고 카이세도가 패스를 받자 주앙 페드루가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면서 곧바로 기회로 이어집니다. 마갈량이스가 어깨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실점하진 않았지만 이 장면 이후 아스날의 벤치가 분주해집니다. 결국 아스날도 변화를 선택합니다. 케파 키퍼는 짧은 패스가 아니라 롱 패스를 시도하는데요. 이전 장면과는 달리 그냥 모든 선수들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면서 상대가 맨투맨 압박을 펼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킥은 세컨볼 싸움 끝에 데클란 라이스에게 향했고 라이스가 돌아서자마자 뒷공간 공략을 시도해봤습니다. 이제 경기 막판 첼시는 한 골이 급해졌습니다. 지공시에 왼쪽 풀백 쿠쿠레아까지 전진시키고 패스를 받은 센터백 웨슬리 포파나도 이스테방에게 패스한 이후 상대 진영으로 침투하는데요. 포파나가 트로사르를 끌고 전진하자 교체 투입된 이스테방은 인카피에를 상대로 왼발 각도를 만든 뒤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집어넣습니다. 쿠크레아까지 전진했기 때문에 첼시가 충분한 숫자를 확보했지만 높이에서는 아스날이 우위입니다. 상대 박스 안 높이에서의 한계를 느낀 첼시는 비스토 대신 아첸퐁을 교체 투입하고 아첸퐁과 포파나까지 상대 박스 안에 집어넣으면서 높이에서의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뒤가 없어진 상황에서 나온 극단적인 공격 형태. 역습 저지는 오로지 트레보 찰로바의 몫입니다. 이제 추가 시간. 첼시의 포백 중 3명이 상대 박스 근처에 위치합니다. 최후의 보루 찰로바가 이스테방에게 패스하는데요. 이번엔 인카피에가 이스테방의 크로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테방의 패스를 받은 카이세도가 대신 크로스를 시도해보지만 트로사를 맞고 굴절됩니다. 타박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 리스 제임스가 그리운 상황. 쿠쿠레아가 이 공을 따내면서 소유권을 유지했고 아스날 수비의 엄청난 견제에도 카이세도가 어떻게든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 크로스는 박스 안에 투입된 아첸퐁의 머리로 향하긴 했지만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케파 키퍼 정면입니다. 이후 케파가 처리한 킥은 좀 잘못 맞으면서 높게 떠버렸고 다시 소유권이 첼시에게 넘어가자 포파나와 아첸퐁이 또 한 번 상대 진영으로 달려듭니다. 패스를 받은 쿠쿠레아는 우측에서의 크로스를 위해 대각선 패스를 시도하지만 이 킥이 인카피의 머리에 걸렸고 아스날의 공격 전환 기회. 트로사르가 역습을 시도하는데 이걸 저지해야 할 수비수도 미드필더도 이미 돌아오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패스를 받은 라이스는 지치지도 않는지 전진 드리블. 트레보 찰로바 혼자서 수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라이스의 왼발 킥은 교체 투입된 하베르치에게 연결됐고 하베르치는 침착하게 산체스 키퍼를 제치면서 4강 2차전 첫 골이자 합산 스코어에는 쐐기를 박습니다. 아스날은 무려 6년 만에 결승전 무대로 향합니다. 성적에 비해 최근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었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승 상대는 우승을 위해 넘어서야 할 최대 관문 펩 가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반면 첼시는 1차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추가 실점하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경기를 한 골차 승부로 끌고 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